안녕하십니까. 수원효양병원 대표원장 김진국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호자분들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질병인 욕창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욕창과 더불어 보호자분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다른 질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질병은 근감소증입니다. 근감소증은 2021년 질병 분류에 겨우 포함되었을 정도로 일반적인 의사들에게조차 생소한 질병이기에 일반 시청자분들은 더더욱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분들, 특히 항상 누워 계시는 와상 상태의 환자분들을 모시는 보호자분들께서는 너무나 잘 이해하실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근감소증은 적어진 근육량과 근육의 기능 감소 상태를 말한다 정도로 생각하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으셨던 환자분의 사례를 바탕으로 근감소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 A분은 84세 여자 환자로 치매 및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양측 다리를 다치신 후 타 병원에서 관련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리 혈관 손상 및 림프관 손상이 심하셨기 때문에 다리가 붓고 통증을 느꼈습니다. 수원 효양병원에 입원하셔서는 병상에 누워 지내셨습니다. 식사도 잘못하셨고 늘 우울하셨습니다. 소변줄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반복적인 요로 감염을 겪으셨습니다. 와상 상태에서 지속적인 감염에 노출되니 환자분은 날이 가면 갈수록 체중이 감소하고 특히 손을 꼭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골격근의 기능이 극도로 저하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폐혈증과 폐렴을 겪으면서 건강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전형적인 근감소증 상태입니다. 근감소증의 진단은 단순한 근육량 감소뿐 아니라 근력의 약화와 기능 저하를 모두 포함합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한 기능 저하를 넘어 노인의 독립적 생활 유지 여부와 직결되며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감소증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노화가 흔한 원인이지만 만성염증, 호르몬 불균형, 영양결핍 등으로도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근육의 움직임이 떨어지면서 근육이 쇠퇴하는 것인데 근육량이 한 번 감소하면 기초대사량, 활동량이 함께 줄어들면서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골격근은 인체 면역 체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마이오카인 및 면역 조절 분자를 통해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면역 체계 자체가 근골격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근감소증은 단순 근육 감소를 넘어 전신적인 대사 이상, 기능 저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노인 질환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환자 A분의 사례를 적용해보면 환자 A분에게는 근감소증 발생 위험 인자가 여러 개 있을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고령이셨고 당뇨라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걸을 수 없어 운동을 할 수 없어 침대에 누워 계시는 와상 상태입니다. 우울증이 있었고 그로 인해 식사량 감소에 따른 영양 불균형이 생겼습니다. 요로 감염, 폐렴 등의 소모성 질환으로 인해 기존에 남아있는 몸의 근육마저 감소했습니다. 이렇듯 운동량 감소, 질병, 약물, 영양 불균형 등이 근감소증에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근감소증은 관리를 잘하고 있다가도 만성질환이 악화되거나 와상 상태에 있으면 갑자기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한 번 나빠지면 회복되더라도 이전만큼 좋아지기는 어려운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근감소증이 발생할 상황이 되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연구자들 및 제약사들이 개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허가를 받은 근감소증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병상에 누워 계신 와상 환자분들에게 중요한 치료는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해결 방법은 영양과 근력 운동입니다. 각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열량 및 단백질 섭취입니다. 체중당 약 1g에 해당되는 단백질 섭취가 권장되는데 고기나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나 콩,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근육 생성에 좋은 필수 아미노산이 BCAA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서 보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D를 섭취하면 골격근의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팔굽혀펴기, 스쿼트 등 근력 운동으로 불리는 저항성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2~3번 정도는 꼭 시행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환자 A분에게 어떻게 적용되었을까요? 저희 수원 효요양병원에서 환자 A분의 근감소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 가장 고민한 점은 환자의 식사량 감소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환자분은 밝고 활달하신 분이었는데 치매 및 사고로 인한 좌절감에 우울증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치료보다 우선 항우울제 및 식욕 증강제를 사용하여 환자의 식사 욕구를 높였습니다. 약 3주 후부터 환자분의 식사량이 정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동시에 비타민 D 및 아미노산 보충제를 함께 투여하여 환자의 영양 상태를 회복시켰고 당뇨 조절을 철저하게 하여 헤모글로빈 A1C라는 지표를 정상 범위에 있도록 조절했습니다. 이후 환자는 주 3회 도수 치료를 진행하여 저항성 근력 운동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발바닥으로 침대 풋보드를 밀어내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여 다리 관절을 굽히는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환자분이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기록을 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도움과 우울감에서 벗어나는 환자의 노력으로 환자 A는 약 6개월간의 치료 후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집으로 퇴원하셨습니다. 식사를 잘 하셔서 약간 몸무게가 늘었지만 전체적인 안정감 있는 상태로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감소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근감소증은 생각보다 관리가 어려운 질병입니다. 환자분들이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질병을 고려하면 치료 시기를 놓쳐 대응조차 쉽지 않은 질병임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원 효요양병원은 근감소증의 병태 생리를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근감소증의 해결을 원하시면 저희 수원 효요양병원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